네, 오늘 오후장 꼭 챙겨봐야 될 키워드에 대한 지금부터 전략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저희 5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키워드도 여기에 있을까요? 일단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흐름 모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MSCI 편출입 이슈 안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본부장님께 이 흐름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것 같아서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지수 편입 이슈인데 이게 선반영이라는 단어 하나로 지금 상황이 설명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보유자분들 사이에서도 갑누들막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관점으로 앞으로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오늘 큰 변동성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MSCI 지수 편입이라는 이유로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하면 아마 가지고 계신 평단가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무래도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그러한 상황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 이제 조정의 폭에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차분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에코프로, BM 혹은 포스코그룹주들을 보시면서 이 추가 전략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오히려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오늘 움직임보다 이제부터 이제 다음 주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참 굉장히 불안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들도 그렇고 이벤트들도 그렇고 이번 주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일단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공교롭게도 큰 이슈거리가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 수급으로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사실 이제 확 매수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점이 오히려 조금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오늘의 움직임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다음 주에 시장 전체의 방향성이 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포함될 거다라는 지배적인 의견이 있었잖아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될까 안 될까 그 중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서프라이즈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안에 편입 종목 안에서도 반응의 온도차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좀 많이 거론됐던 기업이 에코프로 그룹주와 한미반도체, JYP, 네. 하나오션인데 맞아요. 공통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종목 중에 한두 종목만 막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 종목 모두, 그러니까 언급된 종목 대다수가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수 편입이 되었다 그래서 갑자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로 잘 마무리가 됐구나, 혹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예견한 대로 잘 흘러갔구나라는 생각에 일단 수익을 확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확정을 지으신 것 같고, 일단 이 기업들이 사실 지수 편입이라는 모멘텀만 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업들 모두 이 본업에서의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과 성과를 보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자라는 이 투자 심리도 좀 존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큰 변동은 없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의 약간 흐름을 보면 어땠나요? 사실 저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MSCI 편입 기대감이라는 단어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사실 거의 없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결국에는 지금은 실적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일단 MSCI 지수 편입 전후로 이제 수급의 방향성이 우리가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파도는 한번 넘었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분기 실적도 잘 넘어왔고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도 지금 잘 넘어왔으니 앞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 다수가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왔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부담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 두 번째, 실적도 계속해서 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왔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른 부담감의 출렁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모멘텀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기업들 조정 시에 우리가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챙길 수 있는 자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펀더멘털 측면에서 바라보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같은 결에서의 질문 PB님께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편출입 종목이 오늘 여러 언급이 됐는데 지금 오전부터 이렇게 오후장까지 흘러왔잖아요. 저희는 사실 전면에 에코프로 한미반도체를 세우긴 했는데 이 종목의 흐름을 보는 것이 키포인트인지 아니면 PB님께서는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쪽에서도 이 이슈와 연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있는지도 들려주세요. 다른 종목들도 좋긴 한데요. 네. 일단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조정되는 수준은 그냥 MSCI 편입 이슈가 있다가 요즘 선반영된 결과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하락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패시브 자금이 일단 8월 31일 날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물론 당연히 MSCI 편입된 이후로 이제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다시 편출된 종목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아예 이게 뭐 리스크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에코프로가 가진 힘을 봤을 때는 31일 날 이제 패시브 자금 집행 전까지 단기 조정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는 HBM 관련 수혜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TC본도 쪽 매출이 한미반도체가 다이나믹하게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본더 팩토리도 만들면서 새로운 생산 라인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HBM 관련 수요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M 섹터가 지금의 2차 전지처럼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 뭐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은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라는 사실에는 좀 확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편입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PB님 아는 부분이고요. 이달 31일 장 마감 시점에 리뷰에 실제 지수 반영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량의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분석 리포트가 나오는 건데 실제 이 자금이 유입된 시점은 그러면 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8월 31일부터 이제 집행이 그러면 되죠. 그때가 모멘텀이 더 크게 얻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충격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때 이후로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31일까지는 좀 계속해서 좀 변동을 폭을 가져가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 월 말까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가져갈지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이 키워드 여러 번 하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기 주도주 성격으로 많이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을까? 오늘 로봇에 대해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PB님께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안고 있는 자리라서 주목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는 협동 로봇, 유진 로봇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지 두산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 지금 로봇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라고 봐야 될까요? 단순히 종목을 뽑기보다는요. 네. 로봇 섹터 안에서의 좀 순환매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엔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감속기 같은 부품주에 좀 갔다면은 지금의 트렌드는 약간 이제 물류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 로봇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수주가 가능한 대표주들을 좀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유진 로봇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유진 로봇이 갖는 이점은 일단 자체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함께 제공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작사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물류 로봇들은 대부분 다 이런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류 창고마다 그 동선이 다르고 생산 설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류 로봇들이 한번 이제 물류 창고에 납품이 되면은 타 업체로의 변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수주가 발생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물류 로봇인 AMR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일단 최근에는 맞춤형 생산이랑 재고 관리 그리고 공정의 효율성 등이 좀 많이 중요성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AMR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조 섹터 전반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이 좀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자동차와 2차 전지 공정 모두 다 지금 적용이 되고 또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V원텍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SK온에 이제 좀 공급 계약을 맺고 최근에는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가장 신규 공장 설립 이슈가 많은 2차 전지 섹터 쪽을 보면은 보조금 문제로 인해서 일단 유럽과 미국 쪽으로의 이제 공장 신설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유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재해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정과 비용 관리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생각해 봤을 때 AMR은 이제 또 센서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자들과 함께 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분명히 숫자로 증명될 산업군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매수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조정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이 일단 전면에 서 있잖아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계속 추세를 지켜보면서 신규 진입은 노려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최근에 급등에 분명히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좀 흐름을 보시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그러나 주목할 만한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본부장님과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금요일마다 로봇은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것도 궁금해요. 앞서 실적, 펀더멘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로봇은 아직까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러면 이 실적이라는 파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실적 많이 안 나온 상황에서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다음 주 월요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단기적인 흔들림을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변동성을 좀 참고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방향성을 저는 위로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그런 일정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너무 불안에 떠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에 굉장히 이제 주도 섹터 혹은 주도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았었다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굉장히 또 치고 갈 때 한 2달에서 3달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이 메이저 주체들의 이제 수급을 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실적보다는 결국 이제 성장성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높게 점수를 좀 준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구간일 수 있다. 대신에 이제 기업별로의 지금 속도차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일단 반등이 처음 나왔던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T 로보틱스가 대장이었고,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반등력이 굉장히 강했고, 또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유진 로봇이 또 협동 로봇 이야기에 함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로보티즈, 로봇스타 같이 또 LG와 연관이 있는 또 그룹 기업들이 지금 위치들이 굉장히 지금 잘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단기 시세를 지금 구간에서 노리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오늘 우리나라 장 전에 글로벌 증시에서 GM이랑 포드 기업이 주가가 하락을 좀 깊었잖아요. 네. 이게 노조와 관련돼서 그 이유가 이제 노조였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조금 이제 좀 딥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변수가 많으니 로봇을 네. 믿고 맡기자.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앞서서 이제 피비님께서도 이야기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 V언택 같은 경우에도 저는 현재 구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 또 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승 탄력이 로보티즈, 로봇스타 이쪽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미 올라온 쪽, 뭐 T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들보다도 그러니까 아직 덜 움직인 쪽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더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향 종목들의 탄력 아직 기대할 만하다.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볼 수 있을까요? 뭐 엔비디아 말 이슈도 오늘 나오긴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던 이야기가 두산 로보틱스 그쵸. 상장 관련해서 이번 주 내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달 안에는 나오겠죠. 이게 단기적 트리거 역할을 강하게 할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는 요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제게 그런 질문이 언제부터 좀 많이 나왔었냐면 6월 달, 그러니까 7월 달 좀 많이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때 두산의 주가가 움직였다면 제가 그때도 아마 이게 큰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두산그룹, 그러니까 두산 이 기업의 주가가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상승을 했고 또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지금 로봇주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트리거가 한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워낙 빠르게 반응하는 시장이라는 포인트, 그걸 활용해 보자라는 메시지까지 받아봤습니다. 3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변동성 일단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강한 재료일까? 어제도 저희도 이런 취지의 질문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헷갈리거든요. 먼저 피비님과 질문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까지 강한 중국 소비 관련주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게 단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재료라고 이틀간의 흐름을 보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워낙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좀 꾸준하게 오랫동안 눌림이 심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기사 나오고서 어제 급등이 나오고 좀 눌려있던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주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충분히 저는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단체 관계가 허용이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확정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긴 하지만 중국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되게 말을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공시가 나왔음에도.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그런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은 당연히 저는 아직 좋은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시장 면에서 아주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좀 관련 기업들 계속해서 보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일단 롯데관광개발이었잖아요. 일단 네.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해서 뭐 면세, 호텔, 그라우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최근에 좀 오르지 않았던 게 이제 의료관광 쪽, 미용 쪽이라고 보는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좀 보톡스와 필러 쪽 관련주들은 아직 많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보셔도 되겠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이 일단은 롯데관광개발의 일단 제주도 입도 계획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 6월에 일단 중국인이 한 3만 6천 명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6월 달에 보시면 한 9만 5천 명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체 관광이 허용되고 입도 계획이 늘어나면서 좀 3, 4분기 실적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은 7월 달 롯데관광개발의 카지노 월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호텔 매출이 한 100억 가량 나왔고요. 카지노 매출 같은 경우는 6월 대비 벌써 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이 많아지면 충분히 카지노 매출이 한 월 300억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분기 매출이 한 1,200억 가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찍히면은 단순히 지금 현재 적자폭을 넘어서서 흑자 전환이 아니라 좀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지 뭐 차입금과 이자 비용이 많다는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지만 충분히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런 흐름만 보고서 이쪽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왜 이렇게 롯데 관광개발 힘주어서 말씀해 주시나 하고 뒤에를 봤더니 오늘의 원픽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뒤에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소비주로 사실 뭐 펀드멘털 개선이라기보다는 테마성으로 어제 우르르르 갔다가 오늘 우르르르 빠져나오는 종목도 있고 서서히 이탈이 나오는, 그러니까 테마성 성격도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의 뷰를 들려주세요. 일단 그런 흐름이라면 사실 화장품주들이 가장 먼저 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우리 K뷰티,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을 제외하고 화장품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예전만큼의 지금 메리트가 없어진 상황. 일단 사실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했다면 방문을 안 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구매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만약 이번에 우리나라로 여행 왔다 그래서 예전만큼의 소비를 폭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의구심은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동안의 주가의 조정의 기간도 길었었고 폭도 깊다 보니 그에 따른 반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것은 맞는데 그 이후의 변동성을 조금은 이제 조심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리오프닝 하면 지금 호텔, 면세, 화장품, 항공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 항공 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들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 못 올랐냐면 워낙 눈높이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보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 가이던스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3분기는 지금 성수기잖아요. 네. 우리나라 분들도 일본에 많이 가고 일본인 분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오시고 여기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유가의 가격이 좀 급격하게 오른다라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항공사들의 실적은 지금의 주가 위치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리오프닝 하면 일단은 탑픽으로는 항공주를 저는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화장품주들은 되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장품 되게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용기 쪽에 대해서 여러 번 용기 힘드셨잖아요. 쪽으로 이 연우하고 펌텍코리아가 있는데 일단 연우는 중국발 매출 비중이 많은 쪽, 펌텍코리아는 인디밴드라든지 유럽, 일본 매출이 많은 쪽. 그래서 지금까지 펌텍코리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거의 한 2, 3거래일은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pom텍코리아가 고점에서 좀 밀리고 연우는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시각을 조금 이제 바꿔야 되는지 말지는 조금은 더 고민을 하고 움직여도 지금은 괜찮지 변동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두 가지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 혹은 정말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수익이겠지만 고민이 많다라고 하면 일단 한 발을 빼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부장님 중국의 문을 연 듯하지만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는 아직까지도 중국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국 역시 연결고리가 있긴 한데요. 다른 모멘텀도 있는지 오늘의 빨간불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지에 계속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앙즈를 갈 수 있을지, 언제쯤 그 온기가 갈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야기 본부장님과 우선 이어가도록 할게요. 게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중국의 포커스가 너무 맞춰진 쪽은 배제해야 될지, 신작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정말 기대를 하면 하반기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시각 가져야 될까요? 일단 뭐 중국이 판호 개발을 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들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거리인데 그것도 판호 개발할 만한 게임이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재밌는 들어요. 게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작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지금 이름의 게임이 안 나온 지가 저는 꽤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검은 사막 이후에 붉은 사막이니 도깨비니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게임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임들을 업데이트를 하긴 하나 이걸로 이제 신규 매출을 내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몇몇 기업들의 지금 반등세는 눈여겨볼 만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펄어비스가 이제 단연 그래도 게임주들 안에서 이제 시세는 굉장히 좋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게임 섹터 내에 투심 자체가 좀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 그래서 벌써부터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시장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잖아요. 네. 어찌 됐든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초전도체 뉴스부터 오늘 보면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그러한 시장인데 이러한 쪽에 굳이 시간을 뺏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조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다림이 너무 긴 쪽은 일단은 피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피비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게임주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긴 아니야 라는 의견 주실지 궁금하네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높다고 보진 않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게임 섹터 전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AGF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한 2018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보통 게임 관련 행사 하시면 지스타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스타는 좀 라이트하고 대중적인 느낌이라고 하면은 AGF는 상당히 매니악한 행사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돼서 첫 행사 때 한 32,000명 정도 모객이 됐고 2019년도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코로나로 안 열리다가 작년에 한 48,000명 그리고 올해는 이제 한 12월에 열리는데 이 작년에 한 2배 수준으로 현재 규모가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대강 규모도 그렇고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가 열리는 건데요. 이게 대중적으로 유명한 지스타 같은 경우가 1일 관람객이 한 3만 명 정도인데 이 매니악했던 AGF가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매니악한 게임의 인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좀 구매력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P와 Q단의 성장이 모두 다 나타날 수 있으면 시사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섹터도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작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꾸준하게 좀 스터딩하고 따라가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뭐 3분기 안에 뭐 시세가 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저평가 매력 종목을 보자는 아니고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는 걸로 네. 이야기 게임주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1위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선전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 오전부터 많이 사고는 있네요. 완성차, 부품, 전체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역대급 실적인데 계속해서 탄력은 좋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에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군들 많았고요. 오늘장의 흐름에 의미부여가 가능할지요. 본부장님 첫 번째 질문 자동차에 관해서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특별하게 자동차주가 주목받을 만한 큰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의 완성차 부품의 오름세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 성격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초였죠. 그러니까 주 초에 또 지난주 주말부터 좀 나왔었던 전기차 관련 부품 감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지수에 이제 조정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었고, 이제 그 동안에 이 계속 불확실성은 존재했으나 월별로 판매되는 판매 대수가 계속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올려왔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감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투자자들에게 안 좋은 그러한 단어가 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투심이 지금 불안해진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반등력에 크게 의미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성차 부품 전부 다요? 완성차도 그렇고 부품사도 그렇고 대신에 실적이 잘 나온 몇몇 기업들 있죠. 네. 오늘 기준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뭐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실적이 좀 찍혔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서 조금 더 봐도 괜찮긴 합니다만 일단은 결국 다음 달 월별 판매 대수,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이제부터는 이제 월별 판매 대수에 따라서 저는 주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또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차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조금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만약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주를 보실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완성차 쪽보다는 현대모비스와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열사 물량을 제외하고 최근에 이제 또 외주 이 수주 잔고를 좀 크게 계약을 한 그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기대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부품단에서 현대차, 기아의 비중이 높아도 괜찮다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매력도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벌써 두 분의 원픽 들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바로 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부장님의 원픽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쪽에서 어떤 종목 오늘 가져오셨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리오프닝 쪽에서 네.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화장품주들은 이미 확 가버렸고 그렇다고 또 다른 쪽을 가자니 또 윗꼬리가 확 달리고 아쉽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 오스테오닉이라고 하는 기업을 하나를 좀 찾아왔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 외상 재건에 이제 적용이 되는 고리식 관련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의료, 치과 의료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앞서 피비님께서 아까 중국 이야기를 하실 때 중국인들이 의료 관광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지금까지 시장은 침습과 비침습, 그러니까 성형외과적인 침습 그리고 이제 그 외를 이제 비침습이라고 하는데 비침습 관련한 K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들이 먼저 좀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하면 이 침습 관련해서 성형외과적인 부분을 관련해서 이 원자재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도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도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바라보자. 아마 생소하신 분들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네. 기업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일단 물이 들어왔으니까요. 네. 이쪽 섹터에 노를 저을 때는 좀 확실하게 한번 저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만약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바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손절 라인 꼭 지켜주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8,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이제 언제 돌파하냐에 따라서 이제 시세가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1차 8,500원 만약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이 가격대 위로 올라간다? 저는 더 높게 이 목표가를 잡아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원픽으로 오스텍, 오닉, 저도 낯선 종목입니다. 포인트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피비님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종목 가격 전략 위주로 좀 들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관광개발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은 매출이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상 매출이 한 연 1,200, 분기 매출이 한 1,200억 가량 나오게 되면은 2022년도 연 매출이 1,800억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한 목표가 2만 원 수준을 선정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만 원까지는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앞서서 화장품 중국 소비할 때 이야기했으니까요.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 끓여봤네요.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